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의고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듀일의 김용철입니다. 자, 프린트 하신 다음에 먼저 풀어보시고 또 정답 맞춰보시고 이 강의 듣는 것 알고 계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자, 1번입니다. 행정기본법 내용으로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행정청은 권한 행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치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실권의 법리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치 않았습니다. 국민으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치 않을 거야 라는 합리적 믿음을 줍니다. 그럼 더 이상 행정청은 취소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실권이고요. 지금 행정기본법에 있는데 판례는 이제 3년짜리 택시 운전기사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2번에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바로 공정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법령 개념에는 법규만 해당될 뿐이며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기본법에는요. 정의에 법령 등이란 이렇게 돼 있는데 훈령 등의 행정규칙을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물론 조건이 있죠.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위임을 받아 법령, 다른 법령, 대통령령이라거나 법률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훈령, 예규 등이 들어갑니다. 법령 속에 들어갑니다. 4번에 자격,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허가,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 등록, 신고 수리 등을 필요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 다른 말로 결격 사유라 부릅니다. 결격 사유는 법률로 정한다. 좋습니다. 예, 2번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의료법상 의원 개설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며 의원하고 병원은 좀 다르죠. 의원입니다. 의원 개설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고요. 이단 신고 필증 교부는 신고 사실 확인 행위로서 신고 필증 교부가 없다 하여 신고 이력을 부정할 수 없다. 옳게 되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신고 필증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꼭 신고 필증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특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필증이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하물며 지금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필증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 이제 신고 필증이 이렇게 교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행위는 그냥 신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의미일 뿐이지 그 자체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2번에 민법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은 공법에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공법 행위인 영업 어찌고 신고, 영업 어찌고 신고에 비진의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민법 적용된다? 틀렸죠. 민법에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근데 행정법에서는 그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대로 표시한 대로 유효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에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로 볼 수 없다. 잘못했죠. 이 아주 중요한 판결이죠. 그 예탁금 회원제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시도지사한테 신규 회원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근데 우리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서 회원 모집 계획서는 신고다.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다. 이랬고요. 시도지사가 검토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 이 검토 결과 통보는 수리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기존 회원들은 이에 대해서 소송 갈 수 있다. 아주 유명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4번에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에게는 민사쟁송으로 양도 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바로 허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신고 수리 처분에 무효하기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바로 소송 갈 수 있죠. 우리 계약이 양도 양수가 무효인데 왜 신고를 수리하는 겁니까? 수리 무효입니다. 소송 갈 수 있어요. 정답은 1번 선지가 옳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괄호 A에서 말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량 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정착되면 평등 신뢰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규칙을 따라야 할 자기 구속 법리죠. 이러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이죠. 대법원은 자기 구속 법리는 인정하지만 대외적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위법한 행정이 반복된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위법한 행정은 안 돼요. 위법한 행정은 안 됩니다. 2번, 이에 해당되는 개념은 자기 구속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틀렸습니다. 대법원도 자기 구속 법리를 인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수설, 재량 준칙이 평등을 만나면 자기 구속의 법리가 탄생하게 되어 이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재입니다. 헌재 재량 준칙과 평등 또는 신뢰 보호가 맞나? 이에 따라 자기 구속 법리가 탄생한다.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봅니다. 헌재랑 다설은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무엇에? 재량 준칙에. 재량 준칙에. 근데 대파는 재량 준칙이 평등이나 신뢰 보호를 맞나? 자기 구속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외적 구속력을 직접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직접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구속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면 안 됩니다. 재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3번은 헌재에 의하면 이러한 법리는 행정규칙이 법규로 전환되는 기능이다. 맞죠? 4번 재량 규칙이 단순히 공표된 것에 불과할 때는 위 원칙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한 번만 가지고는 안 되죠. 자꾸 반복되어 행정이 이루어져야만 자기 구속이 되는 거지. 이것이 공표되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은 평등, 신뢰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4번입니다. 행정지도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행정지도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바로 교육부 장관의 학칙 시정 요구 사건이 되겠습니다. 2번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작용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지도도 당연히 국배법이 정한 배상 요건인 공무원 직무 속에 들어갑니다. 3번 행정지도가 통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지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정지도는 위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통상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4번에 무효인 조례 규정의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그 신고 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 볼 수가 없다. 예, 제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1번 교육부 장관의 학칙 시정 요구 사건이고요. 공무원 직무 속에 들어가요. 국가배상 속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국가배상 직무 속에 들어가지만 배상이 실제 될 수 있느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로 이제 지도가 임의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와 PSI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 보니까 배상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좀 많죠. 그러나 직무 속에 들어갑니다. 2번 틀렸고요. 3번은 통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통상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 원칙을 규정해주고 있어요. 비례 원칙 혹은 무슨 불이익 조치 금지라거나 임의성의 원칙이라거나 쭉 적어주고 있어요. 그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 되겠죠. 4번에 조례에 위법한 조례에 따라 지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법한 지도가 있었던 거죠. 위법한 지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국민이 그에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저질렀어요? 위법을 저질렀어요. 이 위법은 위법이 맞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중대 명백하다 할 수가 없다.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그거 맞아. 지도한 대로지 지도의 임의성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고 그렇죠. 네가 세금 낸 것까지 하자가 있는 건 아니야. 지금 이런 말이에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행정이 취소 철회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처분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불가변력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에 불가변력만 아니라면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청은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쟁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 영업행위를 무허가 영업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영업허가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업허가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영업은 결과적으로 무허가 영업이 되지 않죠. 3번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건축 허가가 소급해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급해서 위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용도 이외 용도로 나중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건 성립 당시 하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정에 의한 위법 행위가 되겠죠. 4번에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별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가 있고 좋습니다.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취소, 철회가 됩니다. 다만 신비한 제한이 있다는 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신뢰보호 비례 원칙 때문에 함부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해서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 잘못됐죠. 그래요. 행정청한테 직권으로 취소할 사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이해관계인 등이 이 처분에 대해서 직권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이죠. 그래서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6번 들어갑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행정조사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요, 행정조사에 대한 계획을 1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국무조정실장한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행정조사 기본 원칙대로 조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자는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기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그냥 열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번 조사원은 현장 조사 중에 주요 증거, 자료, 서류, 물건 등에 대해서 조사 대상자의 입표가 없더라도 영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빼앗아 놓는 거죠. 영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 혹은 대리인 등이 입회해야 빼앗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조서도 작성해야 됩니다. 영치 조서도 작성해야 됩니다. 4번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사전 통지를 한 후 이에 따른 개별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자, 1년 계획을 세워요. 1년 계획을 세웁니다. 1월 달에는 무슨 계획, 2월 달에는 무슨 계획, 3월 달에는 무슨 계획, 1년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각 계획마다 세부적인 계획을 또 세우는 거예요. 이 행정조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갈 것인가 세부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상대방한테, 조사 대상자한테 우리 당신 이렇게 조사 나갈 거예요 라고 사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통지를 하는 거지 통지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법령 잘 읽어두셔야 됩니다. 순서 바뀌면 안 되죠. 정답은 1번 선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국가배상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갑이 국가의 의뢰로 도라산역 4 내 벽면 및 기둥 등에
벽화를 제작 설치했는데 국가가 작품 설치일로부터 약 3년 만에 벽화를 철거해서 소각해 버립니다. 국가는 국배법 2조 1항에 따라 가백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예, 도라산 역사 내에 이제 작품을 설치했던 모양인데요. 벽화인데 벽화를 그 계약 기간도 되지 않았는데 철거를 했어요. 철거해서 되돌려 주면 되겠죠. 근데 이걸 소각해 버리면은 자기의 소중한 작품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위자료가 정신적 피해죠. 정신적 피해를 지급하라. 이게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번에 피의자가 변호인의 접견을 거절합니다. 변호인 안 만나겠다는 거죠. 그 의사의 임의성,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접견을 불허합니다. 변호인 접견 교통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예,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변호인 접견에 임의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강제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지금 강요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못 만나게 한다면 이건 배상이 되겠습니다. 3번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훈지청장은 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보상부터 받으면 배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먼저 배상을 받았는데 보훈급여 등의 보상을 신청했더니 먼저 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지 않더라 이거죠. 이건 안 됩니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공의 영조물의 하자가 있다는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지지만 관리 주체에게 손해 발생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관리 주체가 진다. 맞습니다. 일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영조물에 하자가 있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주장을 해주고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의과실은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국가배상법 제5조는 즉 영조물의 하자에 의한 배상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 관리자의 고의과실은 우리 피해자가 입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할 만큼 했다. 즉 불가항력적이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입증이 이제 필요하겠죠. 불가항력적 사유를 입증하게 되면은 면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할 만큼 했고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다. 이런 말들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옳게 되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행정심판법 내용으로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입니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할 수 있는데 조정에 대해 재결과 같은 기속력은 있고요. 예, 니은번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번 디귿번 청구인은 간접 강제인 배상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들렸죠? 그냥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을번 법령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서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정답은요. 기억번과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9번입니다. 행정절차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행정청은 다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관계행정청과 신속한 협조를 통해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라. 좋습니다. 이번에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 기준이 명확치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좋습니다. 처분 기준 해석을 요청해 오면 그 처분 기준이 뭐냐면 이라고 알려줘야 되고요. 그 해석은 신뢰보호의 공적 견해로 작용하게 됩니다. 3번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분을 철하기 곤란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30일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는요, 그냥 처리 기간 내에 처리를 못하면은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4번에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위해서 제출받은 서류 그 밖에 물건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선지 옳지 않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기존의 처분을 변경하는 후속 처분 내용이 종전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 바꿉니다. 종전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을 싹 바꿔버렸다가 아니라 그 처분의 일부 내용만 변경합니다. 추가합니다. 철회합니다. 이때 그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전 처분이 항고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종전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만 내용을 바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요. 바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사건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해라 이랬고요. 휴게 시간을 좀 일부 바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간이 좀 바뀌었더라도 이걸 전제로 휴게 시간을 바꾼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있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은 계속 소송 대상이 됩니다. 이 문장 기억해 두시고요. 2번 공토법상 공익사업자가 시행하는 이주대책자의 확인, 결정의 법적 성질은 처분입니다. 이에 대한 쟁송 방법은 항고 소송이 되겠습니다. 공토법상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줍니다. 결정해 줍니다. 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이 맞습니다. 3번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완공 후에도 취소 소송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물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 소송을 청구해야 되겠죠. 건축물이 완공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기억하고 있기를 소송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옆집에서 소송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건축물이 완공이 되었는데 건축이 완공이 됐는데 옆집에서 소송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경우는 이 사람이 건축이 완공되었는데 취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소송 갈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3번에 한국환경기술원장이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갑 주식회사 등에게 연차평가 실시 결과 절대평가 6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연구개발을 중단하라, 연구비 집행을 중지하라. 이건 처분이 맞습니다. 60점이 안 되기 때문에 연구하지 마라 라고 법적 행위에 영향을 주는, 법적 효과를 일으키는 그러한 권력적 행위를 한 겁니다. 정답은 2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인허가 의제제도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범 건축 불허가 처벌하면서 건축 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 불허가 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 변경 처분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된 불허가 처분하면서 의제되어지는 처분에 불허가를 사유로 들어요. 그럼 주된 불허가 처분은 처분이 맞지만 의제되어지는 처분의 불허가는 이 주된 불허가 처분의
성립 요소, 즉 이유로만 작용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대상은 이게 되겠고요. 이 소송에서 이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다투어야 되겠습니다. 3번에 니은번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지구단위 계획 결정입니다. 의제되었습니다. 하자가 있음을 이해관계인이 다투고자 할 때 주된 처분과 의제된 인허가 중 의제되는 인허가인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다투어야 한다. 제대로 되었죠. 이 경우는 주된 처분하면서 의제된 처분도 있었어요. 발생했는데 어디 하자가 있다는 겁니까? 여기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금방 같은 거는 얘만 처분이고 얘는 처분이 아니었어요. 불허가의 사유였죠. 근데 인허가가 의제가 되면요. 얘도 처분이고 얘도 처분입니다. 따라서 둘 다 처분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처분 갖고 소송 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죠? 디귿번 의제된 인허가인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주택사업 계획 승인 처분과 별도의 처분이다. 별도의 처분이다. 맞고요. 1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 철회함으로써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효력을 유지하면서 해당 의제된 인허가 효력만 소멸시킬 수 없다. 틀렸네요. 자, 똑같아요. 의제되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승인 계획에 따라 뭐가 지금 의제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얘는 그대로 유지시켜 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주택사업 계획 승인해줬어요. 이 사건은 전원주택을 짓겠다라는 사건이었죠. 전원주택을 지어라 라고 허가를 내주니까 뭐가 딸려가냐면요. 산지 전용 허가가 딸려가도록 돼 있어요. 산지 전용 허가를 딸려갔는데 산을 깎아서 거기다 전원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산지 전용 허가가 문제가 좀 있다라고 행정처는 판단했어요.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산을 깎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각종 재해 방지 시설을 갖춰라 이렇게 부과를 붙였죠. 근데 재해 방지 시설을 안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놔두고요. 얘만 독립적으로 취소할 수 있느냐? 얘도 처분, 얘도 처분이니까 얘 독립 취소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거 격번, 리을번 옳지 않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기억에서 디귿 법적 성질이 바르게 연결된 거라고 돼 있어요. 격번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얘는 공법상 계약입니다. 니은번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 의무자 환급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전부 일부 환급을 거부하는 결정했습니다. 얘는 행정처분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되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 어떤 건 행정처분이고요. 어떤 건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행정처분인 것은요. 행정청 결정에 따라 비로소 국민들이 청구권이 발생한다거나 뭔가를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럴 때 처분이 되고요. 되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한 거부가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경우는 행정청 결정과 상관없이 사실은 법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된 거, 법으로 정해진 거 이건 그냥 행정청 네가 거부했냐 상관없다 그냥 돈 달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행정청 결정에 의한 경우는 그래야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행정청 결정을 취소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이 되는데요. 이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 의무자 기반시설 부담금을 많이 냈나 봐요. 많이 냈어요. 아니 되돌려줘 했더니 야 기반시설 그걸 왜 부담금을 달라고 하냐 못 줘. 뭐 행정청 결정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처분이다. 이거 남기를 해야 되겠죠. 디귿번에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제청해서 제외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처분이 되겠습니다. 탈락된 거죠. 거부 처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3번입니다. 부관 옳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1. 하천부지 점용허가,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특허예요. 특허기 때문에 재량이고요. 부관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2번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하면서 협약 형식으로 부담을 부과했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법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면 협약 효력 안 없어집니다. 처분 시에 적법했던 부관은 나중에 법이 개정됐다라고 해서 개정된 법에 따라 옛날 부관이 위법이 된다라거나 효력이 상실된다라거나 부당결부가 된다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4번의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를 발급하고 난 이후 3번부터 해야죠. 3번 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부담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에도 무효가 된다. 틀렸습니다. 예. 취소인 경우는 이제 구속을 받아요. 취소인 경우는 얘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속을 받아 사법상 법률 행위는 구속을 받아 유효입니다. 근데 얘가 무효면요.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무효라도 얘는 무효이지 않습니다.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4번에 행정처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를 발급한 후 운송사업자에게 동의가 있더라도 특정한 의무를 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처분한 후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후 부관이 되는 건데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사후부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선지만 옳게 된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통구처분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1번 통구처분을 받은 자가 법정 기한 내에 통고된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에 통구처분 효력은 사라집니다. 통구처분권자는 검찰 고발을 하고요. 형사법원에 의해서 형사소송이 진행됩니다. 이번에 통구처분은 정식 재판에 가름하여 행정청이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라 라고 명하는 것이고요. 이는 사법권의 일부가 행정기관으로 넘어간 거다. 그렇죠? 행정기관의 통구처분이 이행이 되면은요, 그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확정 판결의 힘을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관에게 사법권의 일부가 넘어갔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3번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한 이후 동일한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해서 행한 통구처분의 효력은 위법이라 할 수가 없고 통구된 내용을 이행하면 일사부재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발을 해버렸어요. 고발을 하고 나중에 통구처분을 날렸다. 지금 이런 말이죠. 범칙자를 발견합니다. 통구처분 날립니다. 안 하면 고발하는 거죠. 먼저 고발을 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고발하고 나서 통구처분하면 이 통구처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통구처분 돈 낼게요. 내더라도 일사부재의 효력은 없기 때문에 고발한 거 어떻게 된다? 형사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4번 통구권자가 통구처분을 하지 않은 채 바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괜찮죠?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선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5번입니다. 정보공개제도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1. 현행법상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 모든 국민 좋습니다. 2번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지금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외국인이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학술 연구를 위해서 일시 체류를 하고 있거나 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3번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진 정보라고 해서 공개 청구권이 없는 건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비공개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좋아요.
4번 공공기관이 청구된 대상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어요. 국민이 청구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요, 이건 일부 거부 처분이다 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부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선지 정답이 되겠네요. 16번입니다. 행정입법 가장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1번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률의 형벌의 종류 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원래 우리 행정형벌은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는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벌의 상한, 형벌의 종류, 내용 명확히 하고요. 특히 범죄 구성 요건의 구체적 기준, 범죄 구성 요건의 구체적 기준, 이걸 법률로 정하면 세부적인 사항은 명령으로 위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1번 선지처럼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다.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이런 경우 가능하단 말이에요. 2번 포괄적 위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임의 근거조항 하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번 공토법상 협의 취득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대의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별도로 따로 외우고 계시죠? 외우셔야 됩니다. 원래 이제 시행령에 있는 처분 기준은 법규가 맞아요. 시행규칙에 있는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주된 입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토법상의 협의 취득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하고 하나 더 있죠.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시행규칙상의 시외버스 사업 계획 변경에 관한 인가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의 시외버스 사업 계획 변경에 관한 인가기준, 이 두 개는 법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법규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법규 좀 욕 같은 들리는데 법규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시외버스하고 토지보상, 법규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4번에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좋아요.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터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국회 입법 원칙과 서로 모순, 상치되지도 않는다.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선지가 옳지 않는 정답입니다. 17번입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번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행정법상 의무 내용을 초과하는 걸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를 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한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 내용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근데 이걸 초과하여 불이행했다는 거죠. 너 이만큼 불이행했다 이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이행한 것을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를 통해서 실제로 이행강제를 이만큼이나 부과를 해버린 거죠. 이만큼만 이행해야 할 사람한테 이만큼이나 불이행했다라고 예고 때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했다면 이 이행강제금은 당연히 위법이 되겠습니다. 격번 틀렸습니다. 니은범 무허가 건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그 처벌 내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에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보호 법익, 목적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니다. 좋습니다. 형사처벌 받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하는 겁니다. 손바닥 맞는 거죠. 형사처벌이.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숙제를 하는 겁니다. 디귿번 납세자 아닌
제3자 대상으로 한 압류 처분 효력은 무효다. 제3자 물건 압류는 무효입니다. 다른 사람 물건 왜 압류합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 디귿번이 옳게 된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다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2번,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을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누설, 권한 없이 처리, 다른 사람한테 이용을 하도록 제공을 해버린다거나 이럴 때는 부당한 목적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누설이라 함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설, 야 너만 알고 있어라. 너한테만 알려줄게. 너는 아직 모르지 이거. 라면서 알려주는 뭐 우리가 소위 뒷담화, 이 뒷담화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나죠. 누설입니다. 자, 3번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 처리자, 정보 주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한 자가 있죠. 정보 처리자가 있습니다. 이 정보 처리자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 정보 주체로부터 뭘 받으면, 동의를 받으면 정보 처리자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예를 들었나요? 여행사에 해외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여행사에 패키지로 여행 좀 갑시다 라고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동의 뭐 이렇게 많이 쓰지요. 그래서 이제 여권번호, 이름,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합니다. 동의하면서. 그럼 여권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어디한테 알려줘요? 바로 항공사,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곳에 여행사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제3자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랑은 다르다. 정보 처리자가 자기가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하기에 너무나 업무가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문기관, 정보 처리 전문기관한테 위탁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나는 본연의 업무만 좀 수행해야겠다. 그래서 이를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을 하는 겁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그럼 정보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데 이 3자랑 수탁자는 다른 개념이죠. 이 사람한테 돈 받고 업무 처리해 주는 것이고 이 사람은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동일한 개념이 아니에요. 4번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번호가 불법 유출되어 피해자가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한 것은 조리상 주민번호 변경 요구 신청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대요. 불안하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달라 구청장한테 요청했더니 야, 그 주민등록법에는 말이야 그게 없다. 신청권이 없다. 라면서 거부했는데 국민에게는 조리상 법에는 없지만 조리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부는 처분이다.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집행정지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1번에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2에 집행정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한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었다.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있었다. 이에 화가 나서 즉시 항고했다. 그래도 인용 결정이 정지가 안 되고 기각 결정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얘들이 정지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말이죠. 2번 집행정지 결정에는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뭐 법원의 결정이니까.
3번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 필요성이 없다.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 대상이 안 됩니다. 4번의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서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 사유로 삼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은 처분의 위조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왜 인용해 주느냐? 처분이 적법한데. 왜 기각하느냐? 처분이 위법한데. 처분의 위법, 적법은 집행정지 인용결정, 기각결정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용결정, 기각결정에 불복할 때는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데 왜 해줬느냐?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왜 기각하느냐? 이렇게 불복해야지. 이 처분이 위법인데 적법인데 이렇게 불복할 수는 없어요. 집행정지 요건이 아니니까. 정답은 4번이 옳지 않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행정작용 틀린 것 1.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정액을 초과 위법합니다. 재량인 과징금인데요. 법정액을 초과하면 법원은 전체 취소를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영유아 보육법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때릴 것인가? 이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변형된 과징금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재량이에요. 행정청이 영업정지 때릴까? 아, 이거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피해가 크겠다. 과징금 때릴까? 이건 재량입니다. 과징금 액수도 재량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 벌금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가 엄청 돌았죠. 과징금도 내고 벌금도 내고 뭐야 뭐 돈을 2번씩 내 뭐 이렇게 많이 위헌소를 청구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헌 아니야. 과징금은 토해내는 거. 너 얼마나 경제적 이득을 불법으로 저질렀냐 토해내자 이거고 과징금은 토해내는 거, 벌금은 손바닥 맞는 거. 법을 위반했으니까 손바닥 맞죠. 그래서 성질이 다르다. 4번의 비구속적 행정개혁이나 행정지침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 뒷받침에 따라 그대로 실시될 게 틀림없다면 공권력 행사로서 예외적으로 헌법 소위 대상이 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선지 옳지 않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모의고사 문제 잘 풀어보셨습니까? 예, 수고들 많으셨고요. 다음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